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어제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응급실 야간 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 지역과 관련된 현안 질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소멸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충북에서 잇따라 열리는 국제 엑스포를 앞두고 제천에선 엑스포 사전행사 성격의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개막했고 영동에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수요일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가운데 어제 늦은 밤 증평에서 택시를 타고 왔던 노인 환자는 결국 돌아가야 했습니다. 보통 급할 때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을 찾고 있는데 호흡기 환자 등이 늘어날 가을, 겨울 매주 수요일 야간 이런 일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모녀가 응급실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지만 1분도 안 돼 발길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가까이 소화기내과 질환으로 고생하던 85살 어머니를 모시고 증평에서 청주까지 20km 거리를 달려왔는데 진료를 못 받고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의사가 없다. 어디로 가라 소리도 그냥 무조건 가래요. 병원 어디 딴 병원으로 가냐.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어제 야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성인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응급실 전문의가 없다면서 응급 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신생아 환자를 이송해온 한 사설 구급대원은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환자를 태워도 응급실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충북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 응급실도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가 있으니 병원을 알아봐 달라. 근데 2시간 반, 3시간 넘게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데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엔 못 갔어요. 지역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충북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더 큰 문제는 응급실 운영 중단이 앞으로 매주 반복된다는 겁니다. 충북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전까지 수요일 야간 응급실 운영 중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응급의료센터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당장의 어떤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료진의 그런 탈진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지난달 추석 연휴에도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6시간 동안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랐는데 호흡기와 심혈관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번 가을과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민생과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초선이지요. 첫 국정감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민생과 지역입니다. 야당은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따져보고 여당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다선인 박덕흠 의원은 농업 분야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까지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 물가가 싸다는 말이 옛말이 됐듯 농산물 할인 사업의 지역별 편차도 살필 예정입니다. 같은 사선의 이종배 의원은 자원 개발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도울 방침입니다. 또 동해 가스전 개발과 국가 전력망 구축 등을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이나 미래 성장 동력,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선의 엄태영 의원은 부동산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의 문제점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지방의 악성 미분양 등을 살핍니다.
또 중국산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국가 기관 산업의 위기와 대기업 배만 불리는 안전운임제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재선의 이모선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역대급으로 늘어난 농민의 대출 연체와 수확기 산지 쌀값,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농업용 전기료와 재해보험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농촌 현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한 농림부 대책을 촉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주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정권 견제와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성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규명을 살피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충청권 급행 광역철도와 충북선 고속화 등 지역 현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석유 카르텔을 살피고 TMF 사태 대응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 해고도 점검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확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제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선거법 수사 등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대 의대 증원에 도지사가 관여했는지, 오송 참사 이후에도 부족한 대비 등 충청북도에 대한 질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 상권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국가적 과제에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한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당직자 인선을 마치고 2026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도당 운영 방향을 조언할 상임고문단에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전직 국회의원 4명, 전 충북도의회 의장 4명 등을 위촉했습니다. 또 청년, 여성, 노인위원장 등 1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윤리심판원 등 주요 기구의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광희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식품 사막의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식품 사막에 사는 농촌 주민들은 이른바 균형 잡힌 현대인의 식생활은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대중교통이 갖춰지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이 넓어지면서 농촌의 소멸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농촌 마을. 하루 3번 오가던 버스가 지난달 운행을 멈췄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불러 탈 수 있는 다람쥐 택시가 도입됐는데 주민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하루에 왕복 2번으로 횟수 제한이 있는 데다 버스는 무료인데 다람쥐 택시는 왕복 3,000원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싼 게 아니에요. 돈을 주니까. 돈을 주고 타야 되니까 오면 가면서. 그거 부담되지. 뭐 내가 버는 것도 아니고. 십리길을 걸어야 식료품을 살 수 있다 보니 93세 어르신의 밥상에는 소금에 잔뜩 절인 음식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균형 잡힌 식단도, 건강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닿는 대로 좀 떠먹지. 뭐든지. 그렇게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이 줄어 식료품점이 사라지고 대중교통마저 끊어지면 이렇게 사막 안에 남겨진 것처럼 점점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은 영양 불균형에 노출돼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도시에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4%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농촌에서는 5.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늘고 사회적인 고립이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10개는 이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경제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과 사회적 소외가 일어날 수가 있고. 초고령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또 거기에 정지 요건이 또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살려는 사람이 또 줄어들 거고, 그 사람이 줄어들면은 또 그러한 마트나 마켓가 또 줄어드니까 다음에 갈수록 점점 악순환이 반복돼서 사막으로 변하는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선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년층 저소득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합니다. 청주시는 50세에서 64세까지 저소득 1인 가구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지역 곳곳에서는 각종 축제가 한창입니다. 제천에서는 한방과 바이오 천연물의 가치를 알리는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개막됐고요. 내년에 열리는 영동 국악 엑스포는 조직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국제 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어이 이공기를 기리는 제례가 올려집니다. 한방 바이오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방, 치유, 포레스트의 중심 제천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한방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과 천연물 정보 전시와 가수들의 특별 공연 등이 오는 7일까지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마련됩니다. 특히 내년엔 국제 엑스포로 행사 몸집을 키우는 만큼 올해 박람회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또 그쪽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국악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형환 충북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56명의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정영철 영동군수가 맡았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30일 동안 열리는데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인다라는 주제로 우리 국악을 새로운 K컬처 장르로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면 아마 세계적인 엑스포로 자리 잡지 않을까. 에딘버러 그런 축제처럼 충청북도를 알리고 영동 알리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교육에서 찾으려는 프로젝트가 충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주시와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교육청 등은 우수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이 함께 노력을 약속하는 미래교육도시 충주를 선포했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자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선포는 충주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교육발전 특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 충주시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충북도 내 객실 2,4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시 도내 숙박시설 예약자들에게 발급된 할인 쿠폰 가운데 2만 원을 지원했으며 준비한 쿠폰의 96%가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숙박시설의 객실 판매 금액은 총 2억 9,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길었던 폭염 뒤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야 단풍철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이 피었습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교외의 한 도로,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연분홍빛 꽃이 피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벚꽃입니다. 지난 봄에 폈다 졌던 벚꽃은 누렇게 익은 벼와 붉은 단풍 사이에서 5달 만에 다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벚꽃은 봄에 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을에 폈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도로를 따라 심어진 벚나무의 꽃눈도 듬성듬성 꽃을 틔웠습니다. 이 마을에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벚꽃이 관측됐습니다. 엊그저께 비 오고 나서 활짝 펴서 더 이렇게 많이 폈어요. 가을에 벚꽃 핀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내 평생 처음 봤어요. 개화하는 시기가 아닌데 꽃이 피는 이른바 불시개화입니다. 9월에 벚꽃이 피는 현상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는 이상 기상을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상황이 급변하면서 벚나무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앞서 꽃이 핀 벚나무는 생식에 이미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꽃을 틔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손을 남기겠다는 본능적인 전략하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전문가들은 불시개화가 기후 위기의 사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태풍과 같은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잦아질수록 관측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북도 내 174개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하천별 대표 지점 213곳의 유기탄소량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을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제천 수산천이 유일하게 나쁨을 뜻하는 5등급을 받았고 음성 도청천과 청미천, 청주 명암천이 약간 나쁨인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심천 등 7개 하천도 3등급에 그쳐 올해 개선 여부가 관심입니다. 오는 11일부터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이 종합 8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출전 선수와 관련 기관장,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단식에서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60개 등 200개의 메달을 따내 한 자리 순위에 오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충북 출신 대표 선수 6명을 포함해 1,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합니다. MBC 충북 창사 54주년 기념식이 어제 청주 가경동 사옥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태문 MBC 충북 사장은 창사 이래 지역 주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며 충북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역 지상파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2회 우륵문화제가 어제 충주 탄금공원 일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우륵문화제는 우륵과 김생, 임경업 등 충주를 빛낸 위인을 기리는 명현추모제를 시작으로 우륵기곡단 기획연주회와 충주 고구려비를 주제로 한 창작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폐막일에는 제22회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